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바로 청소년 진로교육입니다. 보통 진로교육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직업을 고를지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그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 뒤집어 볼 겁니다. 단순한 직업 선택을 훌쩍 넘어서는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생명력 넘치는 나무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는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나 고민하면서 저기 매달린 열매에만 집착하곤 하죠. 하지만 사실 삶이라는 튼튼하고 깊은 뿌리가 토양을 꽉 잡고 있어야만 진로라는 줄기와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는 거고요. 마침내 그 끝에서 직업이라는 구체적이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뿌리 없이 좋은 열매가 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오늘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삶과 진로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이 교육이 필수적인지, 우리 아이들의 심리 발달 특성은 어떤지,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이론들과 실제 학교 현장의 교육, 마지막 핵심 역량까지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삶과 진로, 이 둘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진짜 의미부터 짚어보죠. 여러분, 진로라는 말 영어로 커리어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의 어원을 파헤쳐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라틴어로 카로에서 왔는데 이게 수레가 길을 따라 계속 굴러간다는 뜻이거든요. 한자 진로도 나아갈 진에 길로를 쓰고요. 그러니까 진로는 무슨 고정된 명함이나 딱딱한 직업 타이틀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여정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흔히 life라는 단어 한가운데에 if, 즉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다고들 하잖아요. 진로 역시 마찬가지로 끝없는 가능성을 품고 계속해서 굴러가는 역동적인 수레바퀴인 셈이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 다들 아시죠?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인간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한테 딱 맞는 길을 찾아서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때 비로소 진짜 자아 실현과 꽉 찬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 공감되지 않나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진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 현실적인 이유를 파헤쳐 볼게요. 아니, 어차피 각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데 굳이 교육까지 받아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현실의 긴장감을 좀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먼저 학생 개인 입장을 볼까요? 맨날 외우기만 하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올바른 가치관을 찾고 좀 유연하게 살고 싶은 갈증이 엄청납니다. 완전 절실하죠. 근데 반대로 국가나 사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튼튼한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길 바란단 말이에요. 진로 교육이 바로 이 개인의 엄청난 갈증과 사회적인 요구를 아주 완벽하고 견고하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야말로 디지털 혁명 시대잖아요. 2010년 사비카스의 연구를 보면 진짜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회사나 거대한 조직이 알아서 내 커리어를 챙겨주고 개발해줬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이 오롯이 나 자신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 자기 진로를 챙기고 관리해야 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내 길을 스스로 다듬어가는 진로 교육은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완벽한 생존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청소년기의 진로 발달이 도대체 어떤 심리적 특성을 가지는지 줌인해서 들여다볼게요. 솔직히 우리나라 학생들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탐색해볼 시간도 없이 너무 일찍부터 진로 선택을 강요받곤 하잖아요. 아이들이 겪는 이 시기의 마음속을 심리학으로 한번 풀어보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보면 청소년기가 형식적 조작기거든요. 이때 비로소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생각도 가능해지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에릭슨의 이론으로 보면 이때가 바로 그 유명한 정체성 대 역할 혼미 시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군지 막 혼란스럽게 싸우면서 자아를 찾는 시기라는 거죠. 바로 이 엄청난 폭풍 같은 시기에 내리는 선택들이 아이들의 평생 진로 방향을 확 틀어버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진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파트, 성장을 돕는 진로 발달 이론들입니다. 연령별로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확인해보죠. 방금 말한 그 심리적인 특징들이 나이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긴즈버그의 이론을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면 아기가 딱 맞습니다.
6세에서 11세 사이 꼬마들, 이때는 완전 직업에 대한 환상기를 거칩니다. 너도 나도 슈퍼히어로나 우주비행사가 되겠다고 하죠. 그러다가 11세에서 17세가 되면 잠정기가 옵니다. 내 흥미가 뭔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 내 가치관에 맞는지 순서대로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17세가 훌쩍 넘어가면 비로소 현실기에 진입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세상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자기만의 길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꿈이 자꾸 바뀐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건 변덕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쑥쑥 성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이런 발달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완성되는지 슈퍼의 아침은 모델을 보면 이해가 진짜 쏙쏙 됩니다. 진로를 세우는 걸 하나의 웅장한 건축물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자, 왼쪽 기둥은 나의 흥미나 가치관 같은 개인의 내면 특성들입니다. 오른쪽 기둥은 노동시장의 변화나 가족, 사회 같은 외부 환경 요인들이고요. 그리고 이 두 기둥 위를 둥글고 단단하게 덮어주는 아치가 바로 개인의 역할과 자아를 묶어주는 발달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진로 성숙이라는 멋진 아치문은 나라는 정체성과 사회라는 현실, 이 양쪽 기둥이 흔들림 없이 아주 튼튼하게 버텨줄 때 비로소 아름답게 완성된다는 거죠. 5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 거창하고 깊은 이론들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목표가 진화하는 과정을 확연히 대조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중학교 단계는 일종의 넓고 탄탄한 기초공사입니다. 자아존중감도 쑥쑥 키우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법도 배우고 세상에 있는 직업들에 대한 편견을 팍팍 깨부수는 탐색에 집중하죠. 그런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분위기가 확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진로에 맞춰서 내 강점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다가올 미래의 변화나 창업도 준비해보죠. 무엇보다 앞으로 내가 마주칠 구체적인 진로 장벽들을 어떻게 시원하게 뚫고 나갈 건지 확고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진로 교육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미래의 핵심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쫙 달려온 이 모든 교육 과정의 최종 목표, 결국 아이들 내면에 이 4가지 핵심 역량을 단단하게 남기는 겁니다. 아까 첫 화면에서 본 그 생명력 넘치는 진로나무가 최종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들인 거죠. 첫째, 나를 제대로 아는 자아이해 및 사회적 역량. 둘째, 넓은 세상을 파악하는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역량. 셋째,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 나서는 진로 탐색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을 직접 기획하는 진로 디자인과 준비 역량입니다. 이 4가지 과실이 탐스럽게 무르익었을 때 우리 학생들은 아무리 세상이 휙휙 변해도 끄덕없이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주 멋진 성숙한 시민으로 발돋움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탐구한 내용들을 쭉 마무리하면서 이번 자료가 우리에게 툭 던지는 아주 뼈 때리고 여운 남는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현재 진로 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의 그 역동적이고 고유한 발달 특성을 온전히 제대로 담아내고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빨리 열매부터 내놓으라고 닥달하고 채근하기 전에요. 먼저 아이들의 삶이라는 튼튼한 뿌리와 발달 과정이라는 흙에 우리가 좋은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주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가이드가 여러분의 시야를 확 넓혀주는 즐거운 통찰의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